중도유저 국민감시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도유저 국민감시단 단장을 맡고 있는 무덕 박분태입니다. 작년도에 5월달에 베이스캠프로 시작하여 작년도에 7월달에 공공박물관 집회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품밟기 행사를 하면서 중도 유저 국민감시단의 사무실을 오픈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즌 1, 시즌 2를 마치고 시즌 3로 들어갔고요. 그 시즌 3 됐을 때에 다시 여기에 2021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50페이지 셋째 줄로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50페이지 셋째 줄만 했는데요, 넷째 줄을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제가 달라서 똑같은 주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렇다는 뜻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중도 적석총 공사 중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시작하겠습니다. 중도에 있는 적석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도의 적석총이 말무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대는 언제냐는 것은 선사와 철기로 나눠져 있고요. 문화재의 지정이 어디에 되어 있냐? 강원도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소재지는 춘천시 중도동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혹시 적석총이 어느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옛날 사진에 보니까요,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던 곳인데, 요 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에 대한 강원도에서 76년 6월 17일 날에 지정을 시키면서 두 개의 봉우리가 있고요. 거기 면적은 36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81년도에는 강원도 대학교에서 박물관에서 발굴조사까지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직경 13m, 둘레가 44, 높이가 5m에 대한 유물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약 두 개의 70점이 좀 나왔다는 걸 하고, 토기의 조각들이 출토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자주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춘천 중도 유적 아니면 중도 적석총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가 어디냐? 선사와 철기가 있고요. 문화재 지정은 도 기념물 제19호라고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정이 있잖아. 76년도 6월 17일 날에 아까 지정했고, 중도동의 595-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중도 남쪽 부분에 있는 적석총에 있는 지금 유적공원 1번 지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석총이 있는데요. 예전 85년도 당시 때, 유적, 관광지로, 중도 관광지라고 하여 야행장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 유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사진이 좀 약간의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인공의 위성 사진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남쪽에 있는 부분에는 하중도 생태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저희들 바깥에서 들어가는 입구지 않습니까? 입구에서 보면은 야행장이 있고, 거기에 뒤쪽에 가보면 이렇게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 여기 유물이 나왔던 고인돌을 지금 모셔놨던 곳인데, 이것도 빨리 하루 아침에 원상 복원을 해서 제대로 위치에 대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도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파악이 되면 여기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내저로 할 수 있는 중도에서 유일한 단 한 군데가 있는데, 중도 내저 그 물놀이 하는 데인데요. 거기고요. 위쪽에 보면 또 선착장 같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85년도 당시 때에 중도에 들어갈 수 있는 100편 선착장입니다. 선착장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에 관리 사무실이 있었고요. 자, 여기는 야행장, 적당해서 축구장, 족구장 뭐 이런 식으로 시설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이 부분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바로 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숙박시설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 위에가 산림욕장 이 부분이고요. 여기가 충원탑이 지금 현재 있었는 곳이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고랜드가 요렇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석청에서 외곽 경계 300m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디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다음에 설명이 더 쉬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언제 시행이 됐냐? 2017년 12월 29일 날에 강원도 조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약 일부 개정을 했던 건데요. 자, 목적부터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도지정, 문화재 자료, 보존, 관리, 향토 문화 발전 필요 사항 규정을 한다. 자, 이게 뭐 말이면요. 문화재 자료나 보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적당해서 매장문화재법이 있는데요. 그 매장문화재법에서 시굴과 발굴을 조사를 했으면은 그걸 어디로? 강원도로 넘어가는데요. 문화재 재청에서는 거기에 분포 양상에 대한 조사 기관이고, 보존하는 공간은 강원도, 춘천시가 보존과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자료 보존 관리라는 말이 필요성이 들어갔고요. 향토 문화 발전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를 갖고 유적지를 갖고 향토 문화, 적당해서 이 동네에서 문화 발전을 시켜서 이 창출을 할 수 있는 유적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의 규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조례가 성립이 되는데, 저희들 2017년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도에는요, 2005년도부터 시굴 조사를 하여 2011년도, 12년도 다시 시굴 조사,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 발굴 조사를 하여 2017년도에 정확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굴 조사하고 또 발굴 조사까지 했던 사람들의 회사는 총 연구원이 총 7개 회사가 만들어져서 마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2017년도에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약식 보고서라 해서 보고서는 만들어졌고, 약식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식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약 보고서가 만들어졌나 그렇고요. 2019년도에 보고서를 완성하겠다 했는데 2019년도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 달에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요.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때 유적의 분포 양상에 대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라고 어디에? 강원도에다가 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이런 문화재가 나왔으니 어떻게 보존 관리에 향토 발전하기 위해서 보호 조례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바로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건데요. 발굴 조사가 끝나면은
보호조례에 통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적공원을 짓고 이런 부분인데 언제 시행했냐? 2017년도에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따라서 법률로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따져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28조에 보니까 문화환경, 그러니까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지역의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13조에 따라서 뭐 하는데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국가 지정의 문화재, 2번 도지정 문화재. 그냥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지정했느냐 도가 지정했냐 따라서 차이가 다르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국가가 지정했던 나라에 보면은 제 끝에 보면 500m 이내의 지역이다. 외곽 경계. 그러니까 국가는 조금 더 큽니다. 분포 양상이 좀 더 크고 지역이 조금 더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도에 대한 지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도는 국토계획의 이용 관련 법률의 36조 1항에 따라 도시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도는 춘천시에 있으니까요, 춘천시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이다. 자, 뭐 말이면요, 춘천역에 가보면은 문화재 지금 발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문화재를 지정한다면은 바로 주거가 걸리고 상업이 걸리고 공업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뭐 지금 이제 그 200m 안에 모든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200m 안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당하면서 수도 배관이 터져도 하수관이 터져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 뜻은 문화재에다가 신고를 하여 뭐가 어떻게 돼서 수리를 하겠다, 아니면 고치겠다 해서, 아니면 시설을 하겠다는 해서 허가가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중도는 어떠냐 이거죠. 자, 여기는 이렇다는 뜻이고, 그럼 중도는 어떠냐? 자, 거주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는 외지역으로서 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역이다. 자, 31조 가해에 따라서 200m 지정했던 거와 그 외에 지정된 게 없으니 300m 이내에 지정을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국가 지정이라 하면 얼마 되냐? 또 200 플러스 들어가서 500m의 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300m가 얼마큼 넓으냐?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에 적소총의 지점에서 중도 적소총의 외곽 경계로부터 300m를 지정한다. 자, 여기 콤마점을 찍어서 빨간 선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항상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 서쪽이고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분을 보면은 아까 내저공원, 즉 중도에 내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다 했죠. 거기가 300m 지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600이고요. 다시 도로의 끝단을 찾기 위해서 300m라니까 901이랑이 나오는데, 요 약간의 오차 범위가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서 900이라고 봐주시고요. 900 지점에서 다시 와서 1200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다시 1500, 이렇게 해서 5개 지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큰 원을 만든다면은 아마 밑에 이 부분도 유족에 대한 부분이 보호가 되는데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요 안에 트렌치 178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강문화재연구소에서 시골조사 할 때에 발굴조사에 단면 한호가 나왔는데, 발굴조사 필요성이 있다 하여 하기로 했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해서 발굴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할 때 되면은 여기는 발굴조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밑에가 603-4번지
내국 호텔의 부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지가 아니었고요. 요 위에 있는 부지가 바로 레고랜드 호텔의 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중원탑 있는 위치인데요. 지금 중원탑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여기 300m 지점에 약간 걸릴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걸린다는 거는 바로 여기에 호텔 부지에 있는 부분과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할 때는 이 부분을 하겠다 했는데 원래 레고랜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왜 못했느냐? 중급탑도 있는 부분을 원래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4,900제곱미터에 대한 발굴조사 안 했던 범위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적촉총의 300m 안에서 언제 이분들이 발굴조사 끝나는 지점에 문화재법으로 해서 300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를 일일이 맡아서 엄격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자, 엄격하게 다루니까 공사를 할 수 있냐?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강원도의 개발공사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지 뭔지 합법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사람들은.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바로 호텔 부지인데요. 정망대가 들어서고 했던 것이 작년 7월 15일 날 파일 공사를 한다 해가지고 부결시키면서 사고왔던 곳이 바로 이 곳이랍니다. 저희들은 아까 전에 밑에 600단지에 있는 부분이 윈줄 알았는데 바로 위에 지금 이 부분이 호텔을 지금 짓고 있고요. 전망대는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타고 올라가면서 돌돌 올라가는 그 원형탑으로 해서 올라가서 애들 보고 내려오는 그런 것이 전망타운데요. 이걸 파이 공사를 하지 않고서 다른 기법, 뭐 평행기법인가 해서 하시린가 뭐 하여튼 기법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레고랜드 안인데 이거를 왜 심의를 거쳤냐는 건요. 이 사람들이 원래 파이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유적지가 없으니까 유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파이 공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유적지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 파이 공사라면 유적지가 파괴될 수 있다 해서 부결을 시켰는 건데요. 이거 파이 공사하지 말고 그냥 공법을 해가지고 너가 그 평의금법을 해가지고 그냥 건축해라 이렇게 해서 파이 공사에 부결되면서 호텔 부지가 좀 늦게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잠깐 보게 되면은 춘천시에서 이 표지판을 지금 갖다 붙여놨습니다. 딱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표지판을 보니까 적촉총 도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00m 지점의 외곽 경계에 대한 부분을 보셨지 않습니까? 28조예요. 28조의 외곽 경계 300m에서 도지정에 대한 문화재 보존 지역이라고 이 부분이 바로 300m라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레고랜드 호텔 그 부분이 300m의 부분에 걸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0m의 불법 행위를 제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자, 지금 여기 지명과 흙으로 사해져 있는 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1.8, 2m 높이로 되어 있는데요. 2m 높이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는 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 뭐가 틀렸냐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보다 차가 지나다니는 흔적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거는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뭐라? 도로라고 본다는 거죠. 외곽 경계 300m 도로, 복도, 성토라는 불법 행위라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도로라고 깔 수가 없는데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공고리로 되어 있는 이 물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하수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공고리 판을 만들어서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지금 현재 한 3m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밑에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이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상당히 깊던데요. 2m에서 1m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못해도 5m 이상은 땅은 파지 않았겠냐. 1.8m를 지나서 1.2m가 되겠는 3m 이내에 유적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적지가 파괴가 된다는 건데요. 이런 지장물들을 설치를 하고 있고, 이 설치물도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 때문에 되냐는 건 지장물을 제거한다는 뜻인데요. 원상 복원을 내고 중도 접촉총의 복원의 사업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중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 중도가 이런 데가 있어 하고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있는 고인돌인데요. 지금 뭐가 불법이냐면 고인돌이 불법이 아니라 바로 여기 옹벽을 샀던 부분들이 불법이 됩니다. 약간 위쪽 북쪽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해서 끝 지점이 바로 한 이 정도쯤 되는데요. 한 500m, 많이 되면 500까지는 될 것 같고요. 한 400에서 500, 그 사이에 지금 이제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인데 요 밑에 한 단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단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 되어 있고 2m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1.8m를 했다고 하니까 2m 이상 되는데, 여기가 바로 고인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소총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진으로 보기에는 적소총과 이 옹벽은 너무나 가깝다는 겁니다. 한 50m 미만인데요. 30m, 그러면 걸어서 한 10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곳을 가려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방 도로, 지금 이제 그 차를 다니는 곳에서 난간대를 타고 넘어와서 가야 되고요. 안 가면 이 옹벽을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우리 유적지를 이 중도에다 300m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보려고 하면 담을 타놓으면 월담해 가지고 들어가서 유적지를 봐야 됩니다. 길이 하나도 없고 또 이런 옹벽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옹벽들이 지금 자재가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옹벽이 철거 대상인데, 그럼 이 옹벽을 설치했던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 SD건설과 함께 했는데요. SD건설이 저희 회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유적지 훼손되지 않도록 1.8m 높이 성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았다. 1.8m를 높이에 성토했다. 아까 이제 방금 보시면 공고리 높이가 3m를 내려가 있고, 거기에서 그 공고리의 양이 1m인지 2m인지 모르는 이 부분을 보면 1.8m보다 더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흙을 덮었는 것보다 더 깊게 파면은 뭔 말입니까?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훼손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중도 접촉종의 옹벽이나 도로 성토 300m의 불법 행위입니다. 옹벽이 없어야 되고 이 도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 도로와 옹벽을 설치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는 불법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작년에 설치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이야기 없다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옹벽과 도로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옹벽의 위치와 도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 하수관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 하수관도 불법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들이 바로 300m 지점에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불법을 보는데요. 요 앞에 조그만 작은 것에 표지판 가지고 이런 표지판이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300m 지점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300m 지점이 있는 표지판입니다 했던 보여드렸는 거, 거기에서 줄을 것이면 요까지 총 600m가 된다는 겁니다. 적족성에서 300에 300이니까 600m의 기준을 보면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런 녹슬어 있는 이 구조물들은 300m 내니까 요 두 개는, 아니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런 매눌 뚜껑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300m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서쪽 방향인데요. 서쪽 방향, 지금 이제 NMS 방향인데 여기가 사무동 위치입니다. 사무동 위치. 사무동 위치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 1개, 2개, 3개, 4개의 지점 쪽에 가보면은 지금 현재 판을 붙여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도지정이라고 해서 문화재 보존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보고서 상당히 놀라서 이분들한테 300m의 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00m의 대상이라는 것은 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상을 드리고 싶냐는 건 무대뽀, 아니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난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요. 아주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작은 상 받으면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철거 대상입니다. 당장 300m 지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철거를 대상에 드리니 빨리 철거를 하시고 그 대상만큼의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원상 복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끝으로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뒤편에, 그러니까 이 맞은편 쪽이 바로 적축총이 있는 곳이고요. 중도 적축총이 있는 곳이고, 맞은편을 바라보는 쪽이 바로 이 깃대가 서 있습니다. 전망대라 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보고 우리의 유적지를 바라봤을 때 이 높은 2m의 옹벽이 있어서 아이들이 갈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저희들도 이 안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철조망을 만들든 아마 못 건너가게 또 난간을 때를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이는 아마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저 위에서 우리 유적지가 저기에 있는데 가고 싶은데도 이 담장을 넘어서 옹벽을 넘어서 또 도로라는 제방 도로에서는 그 난간대를 넘어서 우리의 유적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그 유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뭐가 좋으냐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네고랜드에 공사를 하고 있는 유적지에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가리고 싶고 또 우리 유적지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 유적지를 훼손한다는 데에서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통 터져서 죽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려면은 특공대 출신, 적담에서 유격 훈련하듯이 이 담장을 올라가고 기어가고 빠져나가고 타넘어가고 우리의 유적지를, 소중한 우리의 유적지를 마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마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옹벽을 당장 철거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자들은 당연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ST건설, 동부건설 아웃해야 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스트라이크 하나인데 아웃을 시킨다는 것은 강원도의 문화재 보호 조례를 위반했고 적속청의 도지정의 300m를 위반했는데, 중도개발공사에서는 이때까지 그런 법률을 위반을 했어도 계속 이 자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고 있고 불법을 지지르고 있는데도 누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 봐주는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제가 봐줄 수 없습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ST건설, 동부건설은 적각 아웃, 시행사는 영구적인 아웃시키고 구속수사에 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히 원상복원 공사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은 이분들이 우리의 유적지를 너무나 우습게 보기 때문에 소중한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춘천시에서 중도유적 군민감시단에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춘천시장의 직인과 문화유산과 담당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요. 여기 자세한 것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갖는 날짜가 2011년 3월 22일 날 월요일 날에 과에 방문을 했답니다. 구독에 요청을 하여 민원에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민원의 요지가 뭐냐면 정밀발굴 미시설 주역에 603-4번지라고 하는데요. 거기 건축물에 대한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정밀발굴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문구에 대한 부분은 460번지에 50필지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가 부분은 답변을 받았는데 나 부분에 좀 이상한 게 드러나서 아까 1번 구역에 대한 신축 건물이 없다는 건 확인했고요. 근데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나의 다만. 그 인근 부근의 중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속청 기념물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도로 및 옹벽시설에 관련되는 문화재 보존지역 조치 미이행 공사 중지 및 해당 시행사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고발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건 뭐 말이면요. 정확히 말하면은 나구역에 나라는 것에 다를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촉청에 300m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까 전에 28조에 300m 지정되어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300m 지정되어 있는 주변에 도로나 옹벽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하는데 문화재에 대한 보존 조치 미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사 중지가 되던 행정명령을 말하는 거고요. 해당 회사에서는 중도개발공사는 이 법률에 위반을 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춘천시청에다가 진짜 칭찬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 중도유적 군민감시단은 참 잘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옹벽을 쌓았던 이 부분들이 종망대로 올라가는 이 것을 보고서 상당히 전 슬픈 마음이 듭니다. 춘천의 중도의 적속청에 대한 이 부분의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아까 전에 기념물에 대해서 주변의 도로,
옹벽에 대한 서철에 대한 미행 때문에 고발 조치한 이 내용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은요. 바로 아까 전에 강원도 문화재 연구 보호 조례에 대해서 35조에 대한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도지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을 해보면 2번인데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 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면은요,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수료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불법적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너 회사 그만둬. 그럼 뭘 내야 돼요? 사표를 내죠. 그럼 사표를 내면은, 그 사표를 어떻게 합니까? 사표 받았다 합니까? 아니죠. 사표 수리했다. 그러니까 사표 처리를 했다는 뜻이죠. 저 따지면 말해서 이거는 강력한 법입니다. 네 잘못했으니 이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너고 잘못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밖에 시설에 대한 설치대 또는 장애물의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은 첫째,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철거 대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행정명령법입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법은 또 문화재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자, 밑줄 찍고 뭐 별표 땡땡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입니다. 35조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시설물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철거고요. 그 철거의 원인은 무엇이냐? 중도 적처성의 원상 복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적소총에 있는 위치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 자, 찻길이 딱 보이는 이 도로죠. 차들이 달리고 있는 모습의 도로. 자, 옹벽. 여기 하수관을 묻혀있는 이런 부분들과 맨홀 뚜껑 이런 부분들이 300m 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00m 내에 있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뜻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좀 어렵게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에 문화재 보호조례라는 게 있고 매장문화재 보호법 조사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법이 있고 거기를 문화재에 대한 발굴 조사를 했던 것을 보호하는 것은 강원도에 문화재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문화재를 보호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행정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할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문화재 보호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8조 보존지역의 보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무슨 말이면요. 여기에 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m 안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300m 안이니까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유적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고 옹벽을 하면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서 부분을 허락을 맡아서 심리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지 않고 옹벽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 아니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은 시설에 대한 철거, 장애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거. 또 거기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데 고발은 어디서 또 할 수 있냐? 매장문화재 보호법의 조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요. 35조에 도굴죄 등의 죄가 있는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한다. 자, 이건 뭐 말이면요. 보호지역을 시설의 행정명령을 잘못하고 있고 보호지역을 훼손했을 때 또 잘못 이렇게 현상 변경을 했을 때에 5년 이상에 대한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5년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중도를 지금 50년 플러스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기징역이라는 건요, 50년 플러스 50년, 100년을 유기징역으로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5년 이상이 아니라 10년 이상이 아니라 50년 이상이 아니라 100년 이상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매장 문화재 유전 지역에 현상 변경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말이면요, 매장 문화재 유전이라는 건 이런 부분에 유적지가 있다는 분포 양상에서 문화재에서 보호 조치했던 300m 내 안에는 현상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죠? 뭐 말이면, 더 쉽게 말하면 유전 지역에 현상 변경, 이런 옹벽이나 도로를 현상 변경을 하지 못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정지, 행정명령을 당해서 이 부는 부분들을 공사를 못하는데, 정지나 또 중지 명령에 대한 위반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면 마찬가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도로, 지금 이 차량에 차바퀴가 지금 도로를 사용하지 말았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정지가 이루어지고 행정명령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일반 수용차가 지나가거나 트럭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이게 공사와 관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지금 그 적소총의 300m 안에 건설 장비가 간다면은, 그거는 이쪽 방법에 공사를 안 하더라도 지나다니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명령을 위반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법률에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네미콘 차량이 문제를 펄펄 내면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 차를 따라가면서 지금 있는데, 바로 여기가 중도 유적지에 지금 이제 접촉총이 있는 위치였고요. 반대편에 사무동에 대한 위치입니다. 레고랜드 펜스 안쪽이고, 여기에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부건설이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이 지금 현재 방금 아까 전에 지나갔던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이 차량이 지금 현재 법률을 위반한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네미콘 차량이 지나갔다. 그러므로 지금 이 길로 다닐 수 있는데 왜 공사 현장에 중지가 되는 곳에 다니냐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있는 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더 잔소리를 합니다. 찍습니다. 증거하고 합니다. 지금 문화재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법률을 위반하게 하면서 활동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입니다. 고지했습니다. 분명히 알렸습니다. 불법임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 적소총의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서 춘천시에서 행정명령, 옹벽 도로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고발 조치를 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사 정지에 중도 적소총의 300m 지점에 네미콘 차량 도로 운행은 31조의 위반으로서 동부건설은 아웃돼야 되고요. 그것을 갖고 제대로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부터 이제 요점 정리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요점 정리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런 부분들의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을 제대로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심의를 하고 또 싸움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중도의 유족지를 보존하는데 한 발 더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아니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의해서 중도 유족 국민감시단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적각 고발조치 업무 배제라 하는데요. 이 뜻은 지금 이제 고발조치는 춘천시에도 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중도개발공사에다가 고발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업무상에 대한 배제를 해야 되는데 업무상의 배제는 왜 필요하냐? 이분들이 공사정지 명령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봐주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하나의 몰상식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배제해서 완전 요번에는 일벌백계를 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중도의 적소총의 300m 완전 장애물 제거인데요. 저는 걱정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300m 지점에 있는 장애물을 몽땅 다 철거할 생각입니다. 자, 그 뜻은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몰상식한 방법으로 해놓고 나서 다시 심의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연결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뭘 잘못했는지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또다시 다른 데 가서 합법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일별별개라 해서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300m 부분을 완전 철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다면은 공사를 하시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완전 철거를 하지 않고서 대충 눈 감듯이 행정하는 것은 절대로 저희 회사에서 용납하지 않을 거고 항상 중도 유족 국민감시단이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원아웃 STK건설 동부건설 아웃입니다. 중도개발공사하고 쿵짝짝 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유적지를 파괴하는 목적으로서 땅을 파서 1.8m의 성토를 했다는 것보다 더 깊게 파놓고 그래놓고 유적지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짓말 하는 ST건설 동부건설은 자기들이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다닐 수 없던 길을 내미권이 다니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부건설에도 하수관 공사인데 너무 깊게 파서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중도개발공사에서 시킨 대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회사들이 유적지를 훼손해가면서 문화재법을 위반해가면서 공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회사는 이 나라에서 다시 건설할 수가 없는 또 전 세계에서 이 회사들의 이름을 볼 수 없는 완전한 아웃 불매운동을 했으라도 이 회사의 건축에 일거를 주지 않는 불매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도 중도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철회인데요.
이게 뭔 말이면요. 저번에 ST건설이 저희 회사에 중도유주 국민감시단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인데 또다시 지금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에서 공사방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적소총에 대한 633-4번지나 654-번지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지금 450-17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방해를 했다. 저희는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분들의 공사를 방해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을 또다시 공사 방해를 받았다는 뜻으로 해서 저희 회사를 걸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철회와 저희들도 마찬가지 중도개발공사를 즉각 다시 고발하여 이런 300m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끝까지 저희들한테 맞서 싸우는 몰상시간 중도개발공사를 확실하게 응징하여 다시 이런 회사가 이 나라에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유족 국민감시단 공식 인정이란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 작년 9월 1일 날부터 저희들 사업장을 만들어서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5월달부터 해서 9월달까지 영업했을 때는 저희들은 시즌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즌2는 9월달부터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보고서,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검토했던 거를 시즌2고요. 시즌2 당시 때에 신석기 유적지를 2군데를 찾았고 또 하나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굴조사를 안 했는 곳을 여러 군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고 문화재청에다가 미팅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 다른 분들의 해방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다른 단체로 오해를 받아서 저희들 행정적인 마비가 올 정도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제보를 하여 지금 청구를 했는데요. 답변은 왔는데 지금 현재 내용이 조금 다르게 답변이 와서 지금 형사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를 고소 고발할 준비를 완료가 돼 있고요. HD건설과 동부건설 그다음 중도개발공사에다가 고소장도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문화재법으로 법대로 처벌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중도유적 국민감시단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 회사 사업자 등록을 내고 거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내서 사업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춘천시에다가 공문, 도에다가 공문, 문화재청에다 공문을 발송을 하여 명시상부하게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민단체하고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공식 회사로 인정해 주시면서 중도유족 국민감시단의 요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음악을 들려드렸는데요. 풍자가 바람의 풍입니다. 유자가 흐르는 유자인데요. 풍유라 하여 바람이 불고 흐르는 유에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두 눈을 감고 들어봐 주십시오. 세계인들 속에서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중도 유적지 속에서 이 음악을 듣고서 함께 놀고 웃고 막걸리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유적공원, 전 세계인들이 모이고 온 국민들이 모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하음의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영광으로서 중도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영상으로 끝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유저 국민감시단 단장 무덕 박운태입니다. 감사합니다.